김계홍의 인생 스케치. 그 어린 남자한테 가면서 모든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 남자랑 동거를 한다고 가버렸다더군요. SNS까지 차단하고요. 근데 가끔 애기들이 보고 싶어지면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합니다. 그렇게 남편에게 미련을 갖게 행동을 하는데 다 지 마음 편하자는 행동이었겠죠. 그 동생의 남편은 바보같이 그 정신 나간 아내가 돌아올 거라며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. 3살 아기가 틱이 왔다고 엄마만 찾고 불안해한다고 연락해도 나 몰라라. 7살 아이가 곧 초등학교 입학해도 나 몰라라. 현재는 9살이 되었습니다. 아이들 상처 따위는 관심도 없고 자기 사랑이 우선인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더라고요. 저는 그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고 그 동생 성격을 알았기에 그러다 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랑을 하니까 마탱이가 가더라고요.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. 오히려 그 동생 마탱이 가기 전에 못 잡아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. 근데 그 동생 남편은 그 남자에게 정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술로 지내며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기까지 하더이다.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 동생 남편이 3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네요.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뭐지? 나쁜 생각을 했나? 설마 스스로 했지만 그것은 아니더군요. 뺑소니를 당했답니다. 야, 근데 그 사고도 참 그 동생네 친정집에서 술 한잔 마시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했대요. 참 야속하죠. 그래도 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안 오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오긴 오더군요. 근데 분위기가 다들 그 동생에게 우호적인 거예요. 알고 보니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아내의 바람을 끝까지 시댁에 비밀로 하며 우울증으로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더군요. 그러니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아내인 그 동생은 위로하기 바빴던 거죠. 장례식장에서 진짜 우는 건지 우는 척을 하는 건지 울긴 울던데 저는 그 모습조차 진실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. 진짜 욕만 나오는데 내가 나서서 일으키고 싶진 않고 분통만 터졌습니다.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은 그 여자인데 말이죠. 그러다가 저를 마주친 그 동생이 여긴 왜 왔냐고 합니다. 먼저 손절을 하더니 왜 왔냐고요. 저도 지지 않고 너 보러 온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도 제가 그 동생 바람나서 집 나가고 그 남편 힘들어할 때 안쓰러운 마음에 짠해서 반찬도 몇 번 가져다 주고 마주칠 때마다 심심한 위로 한마디씩 건넸었거든요. 에휴, 이미 지난 일 어쩌겠나 싶고 이참에 전 남편이 떠났으니 다시 돌아서 정신 차리고 아이들도 키우며 잘 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제 예상을 벗어나더군요. 아니더라고요. 일반 여자와 내 구조가 다른가 봐요. 남편이 해둔 거짓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요양 중이라며 다시 요양하러 다녀온다고 말하고 그 남자랑 살고 있고 아이들은 친정에서 봐주고 있어요. 에휴, 남의 가정사 껴들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빌려준 돈이 500만 원이 있어서 그거나 받으려고 연락을 했더니 예전에 제가 애 안 봐준다고 하면서 틀어져서인지 전화도 안 받더군요.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요 근처 동생네 친정집에 물건 가지러 간다고 했을 때 본인은 차가 없어서 제 차로 아기용품을 몇 개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엄마분께 이야기를 했더니 여긴 또 더 충격적인 소리를 해대더군요.
아이들은 시댁에 키울 거고 그 동생은 딴 놈이랑 새로 결혼 준비 중이니까 잘 살려는 애 인생 흔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빌려준 것도 어차피 못 받을 거 알면서 네가 빌려준 거니 네가 감사하랍니다. 돈 안 줄 테니까 패째라고요. 하, 진짜 그 애미의 그 딸 누가 못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나요? 아무튼 그 자리에서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좀 했습니다. 어머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당신 따님이 요양 중이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놈이랑 바람나서 그쪽 가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요. 지금 결혼한다는 그 딴 놈이 상간남이라고요. 하늘에 보낸 사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? 했더니 잠시 말이 없더군요. 아마 몰랐던 모양입니다. 더럽다. 그래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나지막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더군요. 하늘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대로 잘 살아야지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살아보려는 아이 건들지 말게 하면서 제 500만 원은 본인이 주신답니다. 왜요?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캥기는 건 있으셨나 봐요. 이런 게 참 모성애인가 싶더군요. 와, 진짜 자기 딸이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 끝까지 묻어주는 참 모성애, 이런 게 엄마였군요. 인성의 바닥을 참 잘 보았습니다.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은 그 여자인데 어찌된 게 참 하늘에서 그 남편이 얼마나 서러울까요? 바람난 놈이랑 자기 아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늘에서 그 남편이 얼마나 서러울까요? 잘 살지 말고 제발 불행해져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. 근데 그 동생 모임 갈 때마다 연하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계 가졌다 그랬었잖아요. 결혼을 한다 그러더니만 유부녀인 거 숨겼던 것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계 가졌던 것도 다 들통나게 되었습니다. 지가 평소에 입이 싸서 여기저기다 자랑처럼 불륜 행각들을 떠들어놔서 지가 누구한테 말했는지도 기억 못했던 거죠. 결혼하겠다던 남자의 친구와도 관계를 가진 상태였더군요. 이 남자 저 남자 다 좋다고 앵겨대더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. 이번에 결혼하겠다는 그 남자는 진심으로 사랑했었는지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제 앞으로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 구애를 했었나 봐요. 근데 그런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? 가면이 벗겨진 모습을 다 봐버렸는데요. 보기 좋게 까이고 그 상실감에 지금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어미도 딸의 그간의 폭로된 일들을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고 하고요. 어련하시겠어요. 딸 잘못 뻔히 알면서 내 딸 행복만을 빌어주던 모성에 넘치는 분이니 그 충격은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. 그런데요, 그래도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? 제가 볼 땐 아직 죄값 받으려면 한참 모자른 것 같습니다. 제가 평소에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. 세상 누구나 소중하고 각자 가치가 있고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거든요. 근데 저 여자만큼은 그 세상 누구에게나 포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같은 공기 마시며 숨쉬고 있는 것조차 싫은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네요. 그래도 한때는 친했던 동생인데 조금의 안타까움도 없는 거 보니 질리긴 질렸나 봅니다. 속 시원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륜 저지른 남녀가 잘 사는 모습은 안 볼 수 있어서 그건 속 시원하네요. 동생 남편분 비록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만큼은 웃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마 그분 성격에 웃지는 못하시겠지요.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있는 아이들 걱정에 오히려 근심이 많으실 거예요.
언제나 분류는 파국의 엔딩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왜 이런 일이 매번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